예, 이제부터 두 주제 연이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어제는 본격적인 대응이 없었던 정부 여당이요. 이제는 글쎄요, 전열을 가다듬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표를 받아든 지 1시간 만에, 정확히는 1시간 15분 만에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저희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윤 총장 사표를 1시간 15분 만에 대통령이 수리를 했는데 꽤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경우의 수가 정치권에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사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고심하며 이를테면 이 사퇴 효과의 김을 뺄 수도 있다. 또는 윤석열 총장 지금 징계가 청구되어 있고 일단 행정법원에서 그 징계가 정지되었지만 징계 도중인 공무원은 사표를 쓸 수 없다는 공무원법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징계를 청구하지도 않겠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1시간여 만에 사의를 수용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예.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한마디, 이 한 문장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전 이 말에서 청와대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구나, 당황스러움이 느껴졌는데 뭔가 이 윤석열 총장의 이 사표에 대한, 그리고 최근 연달아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기에도 청와대도 지금 준비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타이밍에 윤석열 총장이 의표를 찌르며 사퇴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제 야권에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라는 새로운 또 아주 유력한 카드가 등장했고, 여권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편이었던 사람이 나가면 더 뼈아픈 거거든요. 논객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진중권 전 교수잖아요. 예. 진보였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 속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국민의 신뢰가 실리면서 비판이 훨씬 더 아프게 들어오는 법인데, 경제의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민주당의 경제정책 속속들이 알고 있다가 각을 세우다 나갔기 때문에 입을 열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또 법치와 관련된 부분, 원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했던 윤석열 총장이 오늘 나간 것 아니다. 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더 못하겠다. 이 뜻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당혹스러울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뭐 1시간 만에 수리했다는 건 어느 정도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질 거라고 청와대도 어느 정도는 다 예측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있었을 거고, 이 문제가 워낙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1시간 만에 수리한 거는 1시간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죠. 수습의 차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윤 총장 사표를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현수 민정수석의 그동안의 사의, 그동안에 표명하고 묵혀왔던 그 사표를 같이 수리하고 수임까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대검찰청 현장에서 윤 총장의 마지막 퇴근길을 전해드릴 때 로비 안에서 대검찰청 직원들과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꽤 궁금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에서 검찰을 지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나가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만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여러분 건강하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돌이켜보니까 윤 총장이 오늘 마이크 앞에 쓴 게 딱 3번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사퇴 표명 입장은 국민들을 향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 영상은 로비에서 만난 건 검찰 가족들을,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제 본인 검사 윤석열의 27년 검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본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단순히 생각했을 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 로비 영상 만나보고 왔고요. 김경진 의원님. 근데 오늘 청와대가 윤 총장 사표만 수리한 게 아니라 그 즈음에서 신현수 수석에 묵혀있던 사표까지 동시에 처리를 했는데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신수석 같은 경우는 언제 사표가 수리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였지, 사표 수리는 기정사실화된 것이었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신수석 사표 수리의 리스크나 정치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원칙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예정되는 것은 재보궐선거 직후에 아마 사표가 수리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신수석도 그냥 있는 척만, 그러니까 자리만 지키고 있는 형국으로 가자. 아마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총장 이 중도 사퇴라고 하는 워낙 큰 이슈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정리해버리면 굳이 두 번 시끄럽게 할 이유 없고, 그래서 정무적인 파장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보고 오늘 같이 수리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가럽 교수님, 일각의 지적은 윤 총장은 물론 뭐 본인이 직을 던졌으니까 사표를 수리했고 신현수 수석도 비슷한 이유긴 합니다만, 두 사람 다 어쨌든 현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정부와 뭐 각을 세울 땐 각을 세우는 인물들이었는데 이런 인물들 사표를 동시에 수리했다. 이제는 국정 철학 안 맞으면 안 쓰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자꾸 잡음이 나오는 장면이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정도뿐이 안 남은 정부로서는 굉장히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유영민 비서실장이 며칠 전에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일이 되게 하려면 조기에 사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를 늦추려고 기획했던 적도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얘기하는 김진국 감사위원 같은 경우가 바로 준비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민정수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공백으로 남기기가 장기간 남기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있었는데 검찰총장 사퇴했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 진입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임 민정수석 인선에 향후 청와대의 그 전국을 이끌어가는 이제 방향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위원 하고 있는데 이분이 민변 그 부회장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그 법무법인 해마루 전해철 의원, 그러니까 전해철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몸담았던 그 법무법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어떤 성향의 분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신현수 전 민정수석을 채택했을 때는 이제 떠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과의 어떤 대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품으면서 가보겠다는 생각도 잠시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편끼리 우리의 길로 가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윤석열 총장의 사표 수리에 신현수 수석의 사표도 동시에 수리를 했고, 윤석열 총장의 사퇴 소식을 들은 정세균 총리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모두 유감이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 윤 총장 사퇴를 두고 정치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당 의원들도요, 이제는 자연인 신문이 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본격적인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특별하게 뭐 선거를 의식해서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율이 기간이 좀 길다 보면 선거 뒤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일정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입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곧바로 여당 의원들, 어제까지는 이렇게 강경한 대응은 일부 의원들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정치적 득실 따진 야당발 기획사태다. 즉시 출마금지법 심사해야 된다. 염치 없고 값싼 사람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윤 총장 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청와대에서는 나름대로 윤석열 총장과의 이 정면 충돌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었고요. 여당의 일부 중진이나 이낙연 대표도 나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만, 제가 탑10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내부의 강경파나 특히 초선 의원들 위주로 제어가 안 될 겁니다. 청와대 말도 안 듣고 당대표 말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더 자극적인 언어로 때릴수록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강성 친문 당원들이 그 해당 초선 의원이나 강경파 의원들에게 잘한다고 댓글 달아주고 정치 후원금 많이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어떤 주류 색채 자체가 매우 강경한 쪽으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정무적 판단하에 자제하자는 중진들의 목소리가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지금 그림이 떠 있는데 노웅래 의원, 이탄희 의원, 정청래 의원 이 중에서 저는 이탄희 의원 본인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물론 수사를 하다가 정치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수사에 어떤 정치적 시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다는 지적 이해를 합니다만 재판을 하다가 정치를 하게 되는 게 사실 국민 입장에선 더 큰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인데 그런데 이탄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동작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다 판사 출신이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많이 초선으로 데뷔를 했는데 본인들은 판사 잘하고 국회의원 해도 되는데 윤석열 총장은 일정 시간을 두고 대선 못 나오게 하는 걸 국민의 심판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이 법을 만들겠다? 과연 이게 얼마나 공정해 보일지 이러한 법을 만드는 움직임 자체가 오히려 여권에서 그만큼 윤석열 총장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닐지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오는데 지금 전직 법무부 장관 2명도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윤 총장을 하이에나에 비유한 칼럼 SNS를 조국 전 장관도 공유했고 여기 보시면 부패 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면서 국민을 겁박한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짚어봤던 여당 일부 의원들 말고도 추미애 조국 전직 장관들도 본격적으로 지금 윤 총장 때리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조금 허무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지난 1년 동안 인사권, 그다음에 감찰권, 수사지휘권, 징계 동원해가지고 윤 총장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갑자기 중수청법으로 인해서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니까 어떤 심정을 가질지 굉장히 궁금하고 조국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죽은 권력만을 물어뜯던 하이에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죠. 박근혜 정권에서 윤 총장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살아있는 정권,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현 정권에서 왜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와 갈등했습니까? 바로 이 살아있는 정권, 월성 1호기, 그다음에 울산 시장 선거 선거 개입 의혹 이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과 갈등하다가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팩트에 맞고 논리가 맞는 비판을 해야겠죠. 예. 글쎄요. 일단은 최근까지는 윤 총장에 대해서 맞대응을 자제했던 여권 인사들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조준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근데 김경진 의원님, 제가 한번 여당 입장에서 한번 서서 질문을 드리면 윤 총장 사퇴에 직을 던질 수는 있는데 지금 중수청법이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그걸 명분 삼아서 나가는 건 아닌지 이런 여당의 지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충분한 조율을 거치고 뭐 그 과정에서 국회 처리가 임박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조율 과정인데도 나간다 뭐 이런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의 입법적 폭거를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래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특히 이낙연 대표까지 2월 중에 발의해서 3월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작년 12월 올 1월 달에 이미 했었어요. 그때 기사들 한번 워딩이나 한번 찾아보셔요. 그리고 조금 팩트내서 말씀드리면 아니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두 분 말씀대로 한다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면 지금 징역 4년 실형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 사건 같은 경우 아예 검찰에서 수사도 안 했어야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의예요. 그다음에 월성 1호기 지금 공직자들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구속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사건은 검찰에서 아예 사건 수사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각하 처리 정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에 보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민주당이나 범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고 있는지 사실은 뼈저리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기네들 정파의 편의적인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속이는 것이 워낙 극단에 이르다 보니까 특히 이게 시스템 파괴, 헌법 파괴에 이르는 정도까지 간다고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판단을 하니까 지금 직을 던진 거고요. 이게 어느 정권 때나 이 정권을 수사하면 그 정권이 극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정권이 대단히 악성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 자체를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발 보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예. 숨 한 번 돌리고 좀 물 한 모금 마시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씩 좀 제발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수처 설치를 12월 달, 1월 달부터 벌써 얘기가 돌았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징계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면 뭐 맞물려 있으니까 사실 그때 사퇴를 했었어야죠. 사실은 뭐 소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거를 속도감 있게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도 속도 조절이 나오고 총리 자체도 이거는 시간에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독주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입법도 지금 확실하게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빌미삼아 한다는 것은 지금 뭐 앵커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뭐 조금만 시기를 놓치면 그냥 7월 말까지 임기 다 채워야 된다. 그러면 대권 나가기 어렵다. 뭐 그런 어떤 계산도 있다라는 해석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 윤석열 총장 사퇴를 두고 지금 전직 법무부 장관과 여권 의원들이 다시 맹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과거 윤 총장 대망론이 불거졌을 때 윤나땡,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출마하면 땡큐다라는 말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수 세력에서 이번에는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나 봅니다.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군사정권 하가 아닌 이상 정치의 공간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장현식 변호사님, 그 윤 총장의 사실상의 그 정치 활동 시작이 뭐 기정사실화돼 보인다면 실제로 여당이 보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대선 나오면 땡큐지 동의하세요? 네, 정치적으로요. 진짜 나와서 땡큐면 굳이 나와서 땡큐란 말 안 합니다. 조용히 기다리면 되죠. 그럼 나오면 이길 텐데 왜 그걸 굳이 나오면 땡큐다 이런 말을 막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황교안 전 대표는 보수를 결집하는 데 특화된 카드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중도와 무당층에서 그동안 상당수 호응을 보냈죠. 보수 결집보다 중도 무당층을 공략하는 데 외연 확장이 가능한 카드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대표했을 때는 아무래도 영남 위주에서 집중된 지지가 나왔다면 윤석열 총장을 기대하는 충청권 민심이 상당하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남을 기반으로 충청,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카드, 이 지역적 배경도 틀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황교안 전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박근혜 전 정부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부 강성 보수층 사이에서는 약점으로 꼽히겠지만 이전 정부와는 뭔가 연결하고 싶어도 스스로 다 감옥에 넣었잖아요. 자연스럽게 결별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를 쇄신하는 좋은 카드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는 많이 차별화되는 그런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탑 때 시작부터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퇴근길, 그리고 앞으로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 청와대와 여당의 윤 총장 맹공격 얘기를 저희가 숨가쁘게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